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대 박준우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잘못 제가 강의하면은 욕먹을 그 내용의 그 강의가 되겠는데, 그렇다고 제가 잘났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오랜 동안 뭐 아마 우리나라 부동산 전문가분들은 얼마나 되는지를 전부 아실 텐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서 제 개인적인 얘기다, 또 개인적인 컴플레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특히 전문가 여러분들 명예나 권위를 손상할 마음은 추호도 없으니 오해하시지 마시고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들 보고 계시니까, 자, 코로나19와 토지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언제든지 강의하기 전에 유튜브에서 제가 최고는 아니니까 어떤 분이 어떤 좋은 얘기 했나, 또 써먹을 거는 없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보는데 토지에 관련된 분은 한 분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0편과 51편에 걸쳐서 지난번 시간에 예견해 드린 대로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저 나름대로 추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국민에게 이제 겁박을 준다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한 대로 잠깐 유튜브를 다 이렇게 살펴봤더니 막가파 부동산 전문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8년은 국내에 이제 외환위기고, 2008년도에 세계 버블 위기고, 2020년도에 인류에 대한 생존 위기라고 제가 한번 용어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 모 종교 단체 모양 위기 때에는 이상하게 이를 평정하기 위한 영웅도 탄생하지만, 위기 때는 이상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얼마큼 사셨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겪어봤을 거예요.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특별히 요즘 아직 그 국회의원 선거가 며칠 앞둔 거, 한 일주일 정도 앞당겨 놓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주 허무맹랑한 그러한 공약을 거른 데들도 있죠. 그 위기 때마다 나오는 부동산 전문가들인데, 자, 이런 시국에서 30년 동안 써먹은 소매서 수요, 공급, 금리, 유동성, 일본 부동산을 오고 겁을 주는데, 이게 제가 바로 들은 얘기예요. 정확하게 하면 그한 5, 6년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이번에는 10억 아파트가 2억까지 떨어진다라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이름을 뭐 이분 얘기를 해도 괜찮죠. 김광수 경제연구소 그때 당시에 부소장으로 계셨던 선대인 그 부소장님께서 아파트 가격이 절반이 된다라는데, 그분 맹신하셨던 분들 어떻게 되었어요? 지금 혹시 쪽박 차고 계시지는 않겠죠?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조명을 못 받다가 이상하게 세상이 어지러우면 이런 사람들의 말이 맥혀 들어가는 게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뭐냐면, 이번에는 저 선대인 그 부소장보다 더 합니다. 10억짜리가 2억이 된대. 그러면 이분은 도대체 경제 전문가예요? 어디 우리 서울대 경제학과에다 하버드대 뭐 MBA 과정이십니까? 아니면 도대체 경제 전문가가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예요? 아니면은 나라 문 닫아라, 대한민국 문 닫자고 이렇게 겁을 주는 간첩 아니에요, 이거 혹시? 참 이상한 이러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아주 제가 아연식겁을 해가지고 해놨습니다. 이 막가파 전문가들의 취향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랫동안 봐봤기 때문에, 세상을 살다가 보면 누굴 만나느냐에서 운명이 결정되죠. 부모 잘 만나고, 처자 잘 만나고, 자식 잘 만나고. 그런데 사회에서도 꼭 누구를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 손을 대가지고 줄을 대느냐, 이것이 어쩌면 한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학교 다닐 때도 결국은 스승을 누굴 만나느냐죠. 스승을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적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또 재테크도, 사회에 나와서 재테크 또한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서 이 재테크 성패,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무슨 전문가라고 해서 다 이게 전문가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스승은 다 스승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적인 막가파 전문가에게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미래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잘 좀 신념을 쓰세요. 근데 이런 분들의 꼭 특성이 있어요. 제가 나왔죠. 건대 부동산 대학원 나왔다라고 그래. 그 다음에 저 문화센터나 어디 가서 강의 한번 하고 나면 교수로 딱 바뀝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책 쓰기가 쉬워요.
그래서 저는 아예 책을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나오는 거 몇 줄 몇 줄 짝 읽기만 잘하면 책 금방 나요. 가장 많은 게 경매책이에요. 그러니까 책 출간합니다. 그 다음에 카페나 프로그 운영합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쇼킹한 주제로 해가지고 강의를 해서 유튜브에 대한 수익을 창출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의 특성이 이와 같은 어떻게 말하면 간첩 같은 마구잡이 식으로의 막가파 식으로의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런 얘기. 이거 우리나라 대다수 전문가는 아닙니다. 일부 그린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하고 이번엔 땅꾼하고 왜 아까 저 전차에 얘기한 대로 왜 우리나라는 토지에 대한 이렇게 전문가가 아주 주택은 수천 건 수만 건인 것 같아. 한번 검색어 쳐보세요. 토지에 대한 예측하신 분 한 건도 없어요. 진짜 한 건도 없어요. 제가 다음번 51편에 예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땅꾼의 차이.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은 재테크 못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전문가들보다는 누가 하냐? 복부인이 잘하는 거예요. 땅꾼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땅꾼이 어디에서 저 지혜를 얻는다? 전문가한테 얻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전문가를 만나느냐예요. 그 전문가라는 건 뭐냐면 문제점을 쪽지게 여기는 무슨 문제가 있어. 근데 땅꾼은 뭐냐? 문제점 안 찾아. 얘가 앞으로 돈 되냐 안 되냐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를 비롯해서 많은 대학 교수나 또 아니면 부동산 재테크 전문가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보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단점 잘 잡아내는 사람이야. 차라리 저 강남에 복부인 하나 잡고 있는 것이 100번 더 낫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과거에서 현재까지는 잘 맞춰요. 근데 땅꾼은 과거는 안 따져.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래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전문가는 늘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앞에 들어가서 왜냐 단점을 찾아내니까. 이게 부동산의 흠을 잘 잡아내는 게 전문가예요. 근데 땅꾼은 어떻게 되냐? 섬에서 복부인은 어떻게 되냐?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잘 잡아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전문가를 신봉하지 말라라고 그러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전문가들을 너무 과신하시지 마셔라. 왜 그러냐? 제가 바로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부동산 전문가님들 혹시 아니 그리고 제 방송 많이 보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 꼭 들어오면은 이거 이렇게 딱딱 해서 두 분이 딱 누르시고 그러는데 속 좁게 살지 마시고 저도 속 좁게 살고 있습니다만은 널찍하게 살자고요. 자, 여러분들 도대체 위협하고 위험을 아세요? 소위에서 트리트라고 그러는 거고 리스크만 알잖아요. 맨날. 이 트리트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의 그 이제 빨갱이죠. 북한이 쏜다, 실험한다, 핵 실험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게 위협인 거예요. 근데 꽝 터트려요. 이게 핵 실험을 합니다. 그건 리스크야. 그럼 그때서부터 뭐를 하냐? 대안을 준비하는 거예요. 위협서부터는 미리 준비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든 어떤 과정으로 오냐면 위험인 트리트에서 위협에서 위험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리스크가 왔을 때 그때서부터 오퍼튜니티 기회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전서부터 속담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요즘에 전문가들 오른다 내린다 그대로 간다 막 난리야. 좋아, 오르는 거로 가든가 보합으로 가든가 큰 낙차가 없으면 다행이야. 그런데 만약을 위해서 큰 낙폭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 지난번 얘기한 대로 약 30% 선정등 그동안에 정확하게 1991년도 그 다음에 98년도 그 다음에 2008년도 우리 세 번의 어떻게 말하면 폭락 사태를 겪어보면서 이때의 가격이 30%가 떨어졌기 때문에 30%라는데 모 대학의 교수 한 분이 그 글을 갖다가 써주셨더라고요. 바로 그렇게 간다는 것보다도 대비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게 위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으면 코로나 온다고 그리고 왔어. 그러면 위협이야. 그 다음에 리스크까지 가잖아. 그러면 고점까지 가. 그게 리스크야. 그럼 그때서부터 오퍼튜니티 기회를 준비해야 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뭐라 그래요? 아파트가 10억짜리가 2억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간첩이라고 나라 망하려고 지금 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전문가들은 예측을 할 때는 이걸 하셔야 돼요. 바로 위험과 그 다음에 기회라 우리는 걸 이거를 놓고 예견을 해줘야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으니까는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협이다라고 우리는 건 뭐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시기에 봄이라고 봐야 돼요. 아니 이건 이제 캐션 맞고 저도 확실하게 모르니까 저 경제학 전공 안 했습니다. 바로 부동산을 전공을 했지. 위협이다라고 우리는 건 뭐냐? 리스크다 이거예요. 이건 한 여름 정도 되지 않을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서부터는 바로 뭐냐면은 수축 시기, 정점 시기를 지나서 수축 시기가 올라오잖아요. 수축 시기가 오면 이때에서부터는 바로 기회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늘이 무너져도 예를 들어서 폭락, 많은 분들이 얘기한 대로 폭락 사태가 온다라고 그랬으면 다 폭락이 아닌다. 이거 살아나는 게 이때인데니까 이걸 찾아내주는 게 전문가지. 근데 찾아내라고 그랬더니 10억짜리가 2억으로 돼요. 나라 문 닫으면 돼. 그냥 간첩이지. 그게 어디 전문가야. 그런데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 그냥 가서 손가락 올리고 뭐하고 그러세요? 자, 우리는 여러분들 특별히 전문가 여러분들 저 수요와 공급만 가지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대학 교수님들 보면 진짜 짜증이 납니다. 그분들 정확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경제제에서 불효불급제라는 게 있어요. 필요하기도 않으면서 필요하지 아니하고 급한 거 같으면서 급하지 아니한 거.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보석인 거예요. 그림값인 거예요. 고화인 거예요. 옛날 골동품인 거예요. 뭐예요? 필요치 않은 거예요. 근데 필요할 때는 어디냐? 급하댄다니까. 부동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질 않아. 내가 25평형에 살아. 그러면 33평으로 안 가요.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다. 무리해서도 25평형에서 33평으로 가는 거예요. 이러한 재화가 불효불급제예요. 여기다가 수요 공급 가지고 자꾸 미래 예측을 할 거예요. 만약에 수축 시장으로 간다. 안 사잖아. 필요해도 안 사잖아. 뭘로 가? 임대로 가잖아. 그런데 거기다 수요 공급을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 그 얘기만 들으면은 핏발이 씁니다. 그것도 유명한 교수님이죠. 참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부동산은 불효불급제 제일 대표적인 거예요. 그 시장이 좋을 때는 어떻게 되냐? 불나방이야. 지금 봐. 좀 전까지만 해도 시장 좋다니까 그냥 대출에다 뭐에다 해야죠. 불나방이야. 시장 나쁠 때 겪어봤잖아요. 저는 3번이나 겪어봤어요. 이땐 별 볼 일 없어. 해라 이러다 안 해. 그래서 시장이 좋을 때는 그냥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만 있으면 전문가예요. 시장이 나쁠 때 전문가의 우열이 판결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두세요. 이제 앞으로 이 방송을 여러분들 좀 이것도 좀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시는데 저한테는 부탁 잘 안 하잖아요. 이것도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거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꾸준히 오시는 분들 잘 생각을 하세요. 저가란 거 아니에요. 저도 지금 얘기한 속 좁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얘기한 그런 전형적인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전문가를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굴 만나느냐가 여러분 인생 좌우하는 거예요. 아무나 나왔다고 해서 다 전문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출제에다가 그 다음에 교육도 시켰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면 다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경제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다 지금 얘기한 대로 재테크를 잘하는 거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나쁠 때는 전문가의 우열이 갈려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좀 유념하세요. 그래서 코로나 부동산의 팬데믹, 그래서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라고 그러면은 코로나가 확산되는 시기에 서서히 정점으로 가려는 지금의 수축 시기에서 일어날 현상을 미리 예측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나타날 부동산 현상을 또 예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부정의 미래가 아닌 긍정의 미래로 부동산을 갖다 봐야 됩니다. 왜냐?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해낸다니까. 다만 낙폭이 어떻게 될지 아니면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갈지 어떨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대로 가면 다행이야.
그 대신 거기에 일일이 비워주면 아유 그대로 가면 다행. 만약에 떨어진다면 얼만큼 떨어지냐? 그럼 떨어지는 폭이 크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마음가짐만 자세만 갖고 있으면 이겨나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 이땐다니까는요. 진정한 부동산 전문가라면은 이런 걸 예견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인생을 살아보니 걱정도 팔자예요. 평생 불안하게 온 사람은 미래로 불안하게 봅니다. 미래 희망을 가진 사람들, 지금의 불안을 이겨내고 미래를 이겨내는 사람들. 여러분들, 자, 성인이 되신 분들 책을 한번 읽어보죠. 그분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난을 이끌고 역경을 헤어나가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그러한 내용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이 또 강의 보면은 또 재미납니다. 강의에 가면은 겁주는 강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땅 사지 마라. 난 아주 그 사람 안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뭐 일부 뭐 이렇게 하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대다수 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정으로 강의하는 거고 긍정으로 강의하는 게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담을 이제 정치인들이 대담을 하죠. 긍정으로 답변하는 사람하고 부정으로 답변하는 사람하고 꼭 논리가 좋은 게 부정의 논리가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강의도 부정의 강의가 듣기가 좋은 거예요. 긍정의 강의는 듣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 긍정이라는 거는 미래를 봐야 되는데 사람의 미래 보기 힘들듯이 땅의 미래, 부동산의 미래 누가 볼 거예요? 신하님은 힘들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대부분들의 많은 강의가 부정적인 강의인 거예요. 그게 전문가들이에요. 그게 강의란 희망을 주는 강의를 갖다 들으셔야 돼요. 알으셨죠? 그래서 이거는 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전문가분들이 있으니까 나는 이러한 전문가가 좋다라고 그러는 걸 여러분이 한번 염두하셔라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토지의 3대 습성이 있어요. 이제 서서히 결론으로 좀 내려가야 되는데 첫째 어떻게 되냐? 저는 이런 생각 없어요. 집값이 오르고 나면 땅값이 오르더라. 근데 부동산학개론은 집값 올라가면 땅값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제일 대표적인 건요. 공인중개사님들 잘 아시잖아요. 자, 동네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타 수요, 소위 말해서 그거에 대한 어떻게 말하면은 인계받는 그런 수요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아파트를 입주 못하는 세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대 사람들이 어디냐? 준주택인 원룸이라든가 다세라든가 다가구 주택을 갖다 연립을 갖다 선호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은 업자들, 건축업자들, 동네에 있는 소형 주택건설업자들이 몰려들어서 빈 땅 단독주택을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거래되면 가격이 착착착 올라가 상승률이 10% 15%니까 한 건 거래됐다. 1억이 거래됐다. 1억에 대한 원가가 1억 1천이나 1억 1,500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 세금 때문에. 그 두 번만 거래됐는데 뭐 어떻게 1억 3천 30%가 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논리로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아파트 거래량이 아니에요. 동네에 있는 거래량은 바로 뭐냐면은 준주택 수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올라야 돼. 동네 아파트가 안 올라가면 중개업자들 잘하십니다. 거의 땅가격 변함 거의 없어. 그런데도 무슨 뭐 집값이 땅값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또 땅값은 아파트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올라요. 우리는 땅값이 예측하려면 맨날 강남 얘기해요. 강남 상구 강남상 귀 아프게 들으셨잖아요. 근데 땅은 강남 상구예요? 명동이에요? 반드시 그건 아니잖아요. 바로 땅값은 아파트와 다르게 전국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번에 겪어봤죠. 10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자, 전국에서 지방은 오르는데 수도권이 안 올라. 수도권은 오르는데 지방은 안 올라.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도 자, 인천 쪽은 오르는데 의정부는 안 올라. 또 어느 쪽은 남양주는 오르는데 또 어느 쪽은 안 올라. 이렇게 해서 뭐냐? 게릴라전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적 땅값은 뭐냐? 개발정책이라는 이슈로 오르더라. 제가 이거를 51편에 제 나름대로 경험 가지고 여러분들 풀어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이번이 개발론이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이제 저희 대학에서는 요거를 이제 강의를 이제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얘기한 대로 여기서 아파트는 도시의 부자 동네를 좋아하죠. 그냥 부자끼리 살라고 그러죠. 그 부자 동네에 축복을 내려줘.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세대나 그 다음에 준주택은 결국은 축복을 덜 받게 되잖아요. 근데 땅은 아니야.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을 나눠줘요. 그래서 특정한 인생을 갖다 이 특정한 사람들한테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택은 부자 동네니 뭐니 특정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땅이라는 건 어떻게냐? 전국을 다니면서 결국은 하더라.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 하나 또 한번 봐볼 거예요. 하나 있어요. 한번 지금 요번에 51평 강의 전에 한번 보세요. 땅값은 15년 동안 딱 한 번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리스크 2008년도 다음해인 2009년도에 공식 지가 기준 마이너스 1.42% 떨어지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땅값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주택가격은 실질적으로 2004년도가 저점이냐 2005년도 수도권 얘기하는 거예요. 지방은 또 아니죠. 이런 데가 나오고 있는데 땅값은 이러한 변화가 있어서 주택하고는 다르게 봐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또 재미난 저 도표 한번 봐보세요. 자 2010년도 자료 이때 축복받은 데는 경기도 하남시, 인천 강화군, 인천 서구가 됩니다. 2010년도 6월 달에는 전남 신안군, 그 다음에 경기도 시흥시, 그 다음에 충남, 이때 당시는 군이었기 때문에 당진군, 그 다음에 2011년 1월 달에는 거제시, 하남시, 그 다음에 경남의 유명한 함안군,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하남시, 시흥시, 그 다음에 창원에 있는 성산구. 그 다음에 이제 봐볼까요? 자, 2012년 1월 달에는 소사구, 전남 여수, 그 다음에 대구의 동구. 2012년 6월 달에는 연기군, 하남시, 그 다음에 여수시, 전남 여수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세종시, 연수군, 평창군 그래 놓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토지 전문이라 이런 거 다 자료를 맞춰가지고 있죠. 2013년도 보면 하남, 원미, 예천 뭐 그래 놓고 6월 달에 뭐 또 그 다음에 2014년도 그 다음에 자 2015년도 상위 5개 지역 보면 전남 나주, 전남 구례, 전남 장성, 대구 달성, 대구 동구. 그래서 전남하고 대구가 두 도시가 두 군데 지역이 독식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2015년도 상위 5개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2016년도 그 다음에 이런 걸 이제 나중에 51편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016년도 결국은 땅값의 결산을 갖다가 해봅니다. 요걸 빅데이터로 여러분한테 다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2017년도 표준 경시지가에서 지가 올라갔는데 요 다음 도표를 보면 재미납니다. 자 2006년서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전국의 땅값을 보면은 제주가 39.84%로 해서 제일 꼴찌로 갑니다. 10년간 전국의 꼴찌가 누구야? 제주도. 그런데 2015년도 6년서부터 어떤 상황? 전국에서 최고의 땅값이 또 상승을 하는 게 제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걸 다시 한번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강남 3구에 갖고 있어야 축복을 내리는데 조금 아까 보셨지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로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게 땅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이번이 만약에 위기다 좋아 그러면 기회가 온다니까 그 기회를 서울에서 찾는 거 아니야. 지방에서도 있댄다니까는요. 그래서 51편 강의를 한번 들어보셔. 그거 한번 지금 여러분 유튜브 요 자료 한번 만들려면 2, 3일 걸리니까 유튜브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나오나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지난 10년간 이슈별 땅값이 가장 많이 올랐던 지역 보면은 1위가 지금 얘기한 하남, 2위 부산, 강서, 3위 시흥성, 그 다음에 상승이 높았던 지역, 개발계, 제주, 세종, 그 다음에 함안, 원주, 아산, 평창, 그 다음에 3위가 인구 유입, 남양주, 용인, 김포, 화성, 광주, 그 다음에
교통 개선으로 해서 속초, 그 다음에 당진, 광주, 이천, 그 다음에 지역발전 정책으로 해서 안동, 원주, 새만금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한번 봐보자 이래요. 자,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51편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51편 예고는 코로나19 그 이후 토지시장 다시 한번 정상적인 거면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내 얘기 다 오르는 얘기니까 괜찮아요. 만약에 전문가분들이 일부 얘기하시거나 또 아니면 일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살아날 전국의 땅과 지역은 어딜까요? 51편에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자료들은 다음에 가셔서 검색어로 황막사를 검색을 하세요. 황막사가 뭐냐?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가면은 이러한 자료들이나 이러한 걸 특별히 고시나 공고된 이러한 자료들을 많이 올려놨으니까는 뭐 다른 데처럼 뭐 아파트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은 별 볼 일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돼 있는 주로 정책적인 내용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검색어로 황막사가 뭐냐라고 그러면은 황사 막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국인 최초로 중국에 들어가서 황사 막은 장본입니다. 금년이 벌써 21년째입니다. 최초로 99년도에 들어가서 나무 심은 장본이네. 그래서 비영리 단체, 나는 NGO라는 용어를 쓰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황막사, 비영리 단체 황막사라고 그래서 어차피 배품과 나눔과 배품을 이끄는 단체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올려놓을 테니까 많이 가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